자, 다시 처음인 척하고 자, 717번 K라는 미정계수 하나만 있어서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지금 X에다 1 넣으면 딱 0 나오죠. 이제 X에다 1 넣으면 0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하고 조립제법을 씁시다. 4에다가 마이너스 K 1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K 이퀄 0 해서 일단 1이라는 근이 하나 나오고 그렇죠?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여기서 이제 두 개의 근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두 개의 근을 갖다 이제 잘 활용을 해서 직각삼각형, 즉 피타고라스 정리를 갖다 활용해서 풀어야 될 것 같거든. 자, 여기서는 근과 계수관계를 이제 써야 될 것 같아요. 근과 계수관계 써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되겠고 뭐 일단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아니다. 그냥 인수분해 말고 근의 공식을 써봅시다. 근의 공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근 공식 쓰면은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서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k랑 이렇게 이제 근이 나오죠. 자, 근데 제일 확실한 거는 지금 세 개의 값이 나왔어. 1하고 이거하고 이거하고 세 개의 값이 나왔는데 얘가 제일 크다는 건 제일 확실하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자, 루트가 들어가면 일단은 0 이상이에요, 값이. 루트가 들어가면 0 이상이니까 적어도 이 값은 2 이상이죠. 그치? 적어도 이 값은 2 이상인데 얘는 어때? 2 이하예요, 일단. 2 이하. 그러니까 최소한 얘네 둘이 같거나 아니면 얘가 더 커요. 그치? 그리고 얘보다는 얘는 확실히 더 크죠. 그래서 얘를 갖다 빗변으로 잡고서 피타고라스 정리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2 플러스 루트 4 마이너스 k의 제곱은 루트 4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그냥 피타고라스 정리를 썼어요. 자, 그러면 4에다가 4 마이너스 k 제곱 4 루트 4 마이너스 k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얘도 제곱을 하면은 4에다가 4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4 루트 4 마이너스 k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되겠네요.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네 둘은 사라지지. 4 플러스 이게 뭐야? 루트는 아니지. 그냥 4 마이너스 k예요. 제곱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라지고요. 둘은. 그 다음에 4 루트 4 마이너스 k는 마이너스 4 루트 4 마이너스 k 플러스. 자, 이제 요거는 풀리겠죠. 얘를 넘기면은 8 루트 4 마이너스 k는 1이고 양변 제곱하면은 값이 이러냐? 64분의 1이고 자, k는 4 빼기 64분의 1이거든. 4, 4, 16에 4, 6, 24 맞죠? 이거 맞아요? 혹시 답 맞춰본 사람 없나 혹시? 자, 지금 내가 저기 써놓은 거에 잘 표현은 못했는데 지금 한근 1 플러스 루트 2i라는 것은 요 3차 방정식의 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요 2차 방정식하고 얘는 공통인 근 m을 갖는다 이렇게 지금 해놨어. 자, 근데 문제에서 그쵸, ABC는 실수라는 말이 있어. 자, 요 말이 없으면은 이제 안 되죠. 그렇죠? ABC는 실수라는 말이 있고 그다음 이렇게 좀 됐어요. 자, 일단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2i인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는데 미정계수가 무려 3개나 있죠. A, B, C.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1 플러스 루트 2i는 이것의 근이야. 자, 그래서 얘는 3차 방정식은 1 플러스 루트 2i 말고 자, 켤레 복소수인 1 마이너스 루트 2i랑 그 다음에 모르는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가져요. 그렇죠? 모르는 또 다른 하나의 근을 가져.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걸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거든. 왜냐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렇게 세 개의 근을 갖는다 해서 미정계수 세 개나 나와 있는 거를 계산을 해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이 조건만 가지고서 여기서 A, B, C를 정할 수는 없어. 미지수가 3개나 되거든. 미지수 2개까지는 돼요. 이거 가지고서 푸는 게 되는데 3개까지는 좀 힘들거든. 그래서 공통근을 갖는다라는 조건까지 이제 잘 활용을 해야지 아마 좀 이제 풀이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요 그냥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요 3개의 근을 갖는 3차 방정식 작성하고 여기서 나온 A 값을 그대로 여기다 한번 넣어볼 거거든.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 마이너스하고 세근의 합이 여기 이차항 계수로 들어가는 거 맞죠? 그러면은 세 개를 합치면은 2 플러스 알파의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세 근을 합치면 그 다음에 뒤에 여기는 둘씩 곱한 다음에 더한 게 이제 들어가거든. 자, 먼저 얘네 둘 곱하면은 1 플러스 2에서 3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곱하면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2개 곱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요거랑 요거는 이제 사라지고 3 플러스 2알파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렇게. 그 다음 이제 3개를 전부 다 곱한 거. 3개를 전부 다 곱하면은 3알파 나오죠. 이제 마이너스. 자, 이게 지금 요거예요, 요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A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2 플러스 알파로 좀 나왔거든?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다시. 그래서 요식은 x제곱에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의 x에 자, 이렇게 지금 정해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1 플러스 루트 2i나 1 마이너스 루트 2i가 만약에 m이라고 해보자고. 오케이? 만약에 m이라고 해보면은 얘가 지금 허근이고 a는 실수기 때문에 이 2차 방정식은 실수 계수 2차 방정식이에요. 맞죠? 그러면 얘가 공통근이다? 그럼 무조건 얘는 이 근을 가져야 돼요. 그치? 얘가 공통근이다? 그럼 이 2차 방정식은 또 무조건 이 근을 가져야 돼. 맞죠? 근데 여기 상수항 2가 정해져 있는데 요 2는 두 근에 곱하고 관련 있는 숫자죠. 그럼 두 근을 만약에 이게 근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이 나오고 얘가 공통근이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둘을 곱한 거랑 2랑 이제 관련성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두 개 근 곱하면 얼마 나와요? 얘랑 얘 곱하면 얼마 나오지? 이거는 3 나오죠. 그런가? 3이 나와. 자, 그 얘기는 이 숫자랑 지금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도 공통근이 아니고 얘도 공통근이 아니고 그 공통근은 바로 이거였다는 거죠. 그치? 1 플러스 루트 2i도 아니고 1 마이너스 루트 2i도 아니고 요 알파가 바로 m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알파가 얘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식이 성립해야 되죠. 그렇잖아? 아까 내가 알파로 이 3차식하고 이 2차식을 다시 표현을 했잖아. 근데 알파가 지금 공통근이 되는 상황이니까 알파라는 공통근을 밑에 있는 2차식에다 대입하면 식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을 해볼게.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2차 방정식이니까 풀리죠. 그렇죠? 자, 풀어보면은 알파 제곱에 그러니까 알파가 곧 m인 거야. 알파가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는 0이니까 얘 사라지고 알파는 1이 되겠네요. 요게 m이죠. 맞아요? 요 부분이 지금 좀 생각하기가 어려운데 공통근이 이 셋 중에 하나인데 다시 한번 간추려 보자면 얘가 공통근이 되면은 이 둘이 요 2차 방정식 근이 돼야 되는데 자, 근과 계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이 3이 나와야 되는데 얘랑 지금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통근 m은 알파로 보고서 이 알파를 아까 구해놨던 2차식에다 대입을 해서 구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m은 1이 답이 되겠습니다. 와, 이거 중난이도가 아닌데? 736번도 볼게요. 36번 x 세제곱 이퀄 마이너스 1. 자, 이것의 한 헉은 오메가라고 한대요. 그때
n승 이퀄 이거 오메가 바. 자, 이거를 만족시키는 50 이하의 자연수 n의 개수. 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 저 오메가랑 오메가 바가 이제 합이 뭘로 좀 간단히 되죠. 그거부터 한번 먼저 구해 봅시다. 자, 얘를 넘기면 이제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 한 헉은 오메가는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 일단 성립하겠고, 왜냐면 애초에 이 방정식의 근이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라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오거든. 즉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퀄 0. 자, 이것의 허근이 오메가예요. 근데 얘는 실수 개수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저것의 켤레복소수 오메가 바가 나오고, 그러면은 오메가랑 오메가 바를 더하면 이 방정식에 결국 두 개의 근의 합이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이것도 좀 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네. 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인데 여기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요 식에서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이거랑 같죠. 맞아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은 오메가 제곱하고 같아져. 근데 자, 오메가 제곱도 뭔가로 좀 간단히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간단히 되지 않을까? 자,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 관계까지 좀 끌어내기가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 오메가 바가 1 마이너스 오메가야. 그치? 오메가 바가 1 마이너스 오메가인데, 자, 근데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래. 그럼 1 마이너스 오메가는 이거죠. 그죠? 맞아요. 자, 그래서 오메가 바랑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같다는 이런 관계식도 하나 지금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런데 보세요. 오메가 마이너스 1이 오메가 제곱이라고 그랬어. 즉 오메가 제곱의 n승이, 그 다음에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아까 1이었고, 그럼 오메가 바의 n승이랑 일단 같아졌어.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오메가, 지금 보면은 어디 갔어? 오메가 제곱은 또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또 같아지거든? 그럼 결국은 얘는 뭐냐? 여기까지 지금 간단히 됐죠. 마이너스 오메가 바의 n승하고 오메가 바의 n승이 같은 거. 이걸 찾는 건데, 자,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한 허근이 오메가라 그랬잖아. 그치? 한 허근이 오메가라고 했는데, 오메가 바도 어차피 얘의 한 허근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거를 오메가 바를 써서 이렇게 쓰든 오메가를 써서 이렇게 쓰든 같다는 생각 들어요? 어차피 한 허근이라고 지칭하는 게 오메가일 수도 있고 오메가 바일 수도 있었어. 그치? 그럼 오메가 바를 가지고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 오메가를 가지고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거죠. 맞아요? 응? 자, 그럼 결국 우리가 끌어낸 관계식은 이거야. 자, 근데 식은 되게 간단해, 지금. 마이너스 오메가 n승하고 오메가 n승하고 같으려면 n이 어떤 수일 수밖에 없어? 짝수밖에 안 되죠. 그래서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요 관계는 별거 아니고 이거 끌어내는 게 지금 되게 어려운 문제죠. 오메가 바의 관계까지 끌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50 이하의 자연수는 25개가 되겠죠. 자, 이제 2차 연립 방정식 유형 12번부터 나오는데, 자, 요거는 풀이 방법이 거의 그냥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잘 기억 못하면 좀 힘들거든. 자, 일단 크게 이건 아마 기억할 것 같은데. 자, 뭐랑 뭐가 연립된 거랑 뭐랑 연립된 거랑 두 가지가 있다.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이 연립된 거랑 당연히 2차 방정식끼리 연립된 게 있다. 당연히 뭐가 더 쉽겠어요? 1차랑 2차랑 연립된 게 훨씬 쉽겠지.
그래서 1차, 2차 연립된 게 뭐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풀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742번 같은 문제가 딱 이거거든. 한번 같이 봐요. 자, 위에 1차식이 있지. 밑에는 2차식이 있어. 근데 이건 특별히 이론을 얘기 안 해도 이거 보면 너희들 어떻게 풀 것 같냐? y를 x로 표현한 다음에 밑에다 대입하겠지. 그렇지 않을까? 자, 여기서 y는 1-2x 되고 여기도 아마 대입할 거예요. 자, 크게 보면 이건 이제 미지수를 줄이는 거죠. 미지수를 줄여서 문자 하나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고 얘를 푸는 거예요. 그렇죠? 풀어보면은 x제곱하고 4x제곱 합쳐져서 5x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인데 얘 넘으면은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서 쟤를 이제 인수분해해서 푸는 거죠. 보통은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뭐 안 되면 근해 공식까지 동원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될 거예요. 이거 되나? 4, 3, 4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아니, 뭔 소리야. 2, 6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오고요. 다른 x는 2가 나와요. 자, 그럼 요거랑 이제 y를 짝지어주면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5분의 6이 나왔다? 그럼 여기다 대입하면 y는 얼마예요? 5분의 10이니까 8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x가 2가 나왔어. 그럼 y는 얼마? 2, 4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푼 거예요. 제일 쉬운 형태지. 그래서 1차, 2차 연립된 거는 뭐 당연히 1차식을 이용해서 2차식에 있는 문자를 줄여주고 그 문자에 대해서 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답을 쓸 때 순서쌍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x 여기다 쓰고 y는 막 엉뚱한 데다 써도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5분의 6일 때 y는 5분의 18로 정해지는 거지 얘가 없으면 얘도 의미가 없는 거야. 2차 연립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짝을 지어서 답을 써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2차식하고 2차식 연립되는 경우인데 요게 지금 형태가 되게 많죠. 2차식하고 2차식 연립되는 경우인데 자, 이것의 형태를 조금 구별을 해볼게. 뭐냐면은 자, 2차식,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데 자, 요거 2차식 이퀄 0이라고 썼는데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있는 경우예요.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존재하는 경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통 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인수분해된 꼴 이퀄 0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돼 있거든. 이러면은 여기서 인수분해되어 있는 꼴 이퀄 0인데 이 인수분해가 보통 1차식 곱하기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식이 이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구조가 좀 머리에 상상이 돼요? 이 구조를 잘 상상을 해야 돼. 즉, 뭐 2차식 이퀄 0을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고 해봐. 그럼 이제 A는 0 또는 B는 0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 아니야. 근데 얘가 이제 각각 1차식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하나가 존재했을 때 걔를 일단 이렇게 한 거고 나머지 하나 2차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자, 이거랑 나머지 2차식을 연립을 하고 또 이거랑 또 같은 나머지 2차식을 연립을 해서 연립방정식을 이제 두 개를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좀 상상이 됩니까? 자, 이것도 유형 문제가 있는지 한번 좀 볼게. 자, 딱 나오죠? 746번 있지? 뭐 간단하게 뭐 끝까지 안 풀어도 알 것 같아. 자, x제곱 자, 이거랑 자, 이걸 푸는 건데 얘가 인수분해가 잘 되죠? 그치?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자, 첫 번째로는 자, 얘가 0이 되는 경우, 즉 y는 마이너스 x랑 같아지는 경우. 두 번째로는 이제 얘가 0이 되는 경우니까 y는 x랑 같아지는 경우.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각각을 이제 얘랑 연립해서 푸는 거지. 즉 얘랑 이렇게, 얘랑 또 얘들아 실전에서 풀 때 지금 내가 쓰는 것처럼 이렇게 다 쓰지 마세요. 이건 이제 설명하느라고 내가 이렇게 쓰는 건데 뭐 이게 눈에 보이면 이렇게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지. 이렇게 해놓고서 이거랑 이제 연립하고 그냥 빨리 풀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 연립하는 거랑 요거 연립하는 거는 쟤랑 이제 똑같습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하면 그 다음 이거 풀이랑 이거 풀이는 쟤랑 완벽히 똑같아요. 그래서 2차식, 2차식 나와도 비교적 이제 쉬운 꼴이죠. 근데 여기서 너희들 이런 질문이 한번 나올 쯤 됐는데 이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의 못 봤어요. 그런 경우는. 상수항이 없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식을 주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거의 2차 연립은 이 패턴을 그냥 거의 따라간다고 봐도 되거든? 거의 그래요. 자, 근데 이제 2차식 연립하는 거 한 가지 지금 얘기를 한 거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걸 얘기를 해볼게. 자, 그럼 당연히 상수항이 없는 2차식 있으면 상수항이 있는 2차식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도 있겠죠. 자, 두 번째 여기다 써볼게.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없는 경우, 즉 2차식 이퀄 뭐 C, 2차식 또 다른 2차식 이퀄 D 이런 식으로 상수항이 있는 2차식으로만 두 개가 이루어진 경우예요. 자, 이 경우는 또 여기서 두 가지 해법으로 나눠야 돼.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첫 번째로 만약에 2차항 소거가 전부 가능하면, 즉 여기서 어떻게 잘 해서 2차항이 완벽히 소거되는 식을 갖다 끌어낼 수 있으면 2차항을 소거를 하세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1번이 안 된다? 그러면은 상수항을 소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상수항은 왜 소거할까요? 왜 소거를 할까? 상수항을 소거해서 뭔가 노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것을 노리는 거예요. 이해돼요? 상수항이 소거되면은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아마 유도가 될 거거든? 그럼 그 2차식이 인수분해 될 거다라고 기대를 해보자는 거야. 그리고서 다시 이제 이 풀이법으로 들어가는 거죠. 2차항이 소거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지 좀 예상이 돼요? 2차항이 소거됐다는 얘기는 뭐야? 1차식을 끌어냈다는 얘기잖아. 그럼 1차식이 끌어내졌으면 다시 이 풀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연립이 잘만 이해하면 이게 조금 재미는 있어. 딱딱 좀 맞아 떨어지거든? 주어진 해법에 정말 딱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차식과 2차식이 상수항에 둘 다 있는데 첫 번째로 2차항을 완벽하게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1차식을 끌어내면 되고, 만약에 그게 힘들다. 2차항을 완벽히 소거하는 게 힘들다. 2차항을 완벽히 소거한다는 것은 어떤 2차항도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 경우에는 상수항을 소거해서 인수분해되는 효과를 노려보자 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한 8할은 끝난 거야. 2차 연립에서. 자, 그런데 이 내가 설명했던 이 모든 유형을 벗어나는 유형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조금 쉬었다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요거를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자, 2차가 연립된 경우가 그 유형 13번에 나와 있는 건데, 그냥 여기 있는 걸로 다 해결이 되는데, 상수항이 다 없죠? 그러면 이건 아니고, 좀 아주 어려운 꼴은 지금 빠져 있네, 여기에. 자,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요 케이스가 지금 빠져 있어요. 거의 유형 문제. 전부 2차식이 0이 되는 꼴만 지금 주어져 있거든? 그런 거 같냐? 문제 보면은. 자, 상수항이 없는 2차식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문제가 없어요. 유형 14번 요건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요거는. 자, 조금 쉬었다 할게요. 좀 이르지만 조금 쉬었다가 해야 될 것 같네. 자, 거기 보면은 A단계 689랑 690은 따로 분류가 돼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거 1차식, 2차식으로 보고 풀면 되긴 하거든? 근데 이제 좀 다른 방법이 있어서
그거를 갖다 좀 소개를 해볼까 해요. 689랑 690에 해당되는 문제야. 자, 이게 이제 뭐 대칭형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혹은 합하고 곱으로 표현되는 식이 있는 경우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 689번 이제 너무나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잠깐 볼게. 아마 1차식을 밑에 있는 2차식에다 대입해서 풀었을 거야. 근데 보세요. 2고 그다음에 xy의 곱이 마이너스 8이 되는 그런 이제 xy를 찾는 건데 요거 예전에 선행할 때 설명했던 것 같은데 이게 자, 만약에 식을 내가 이렇게 쓴다면 그리고 얘를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본다면 자, 이 방정식은 x랑 y라는 해를 갖는 2차 방정식 맞죠? 맞아요? 얘가 결국은 t-x랑 t-y를 전개한 꼴이 되니까 자, 이 방정식은 t에 관한 방정식으로 봤을 때는 x랑 y를 두 개의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에요. 맞아요? 자, 그래서 x 플러스 y 대신에 이제 2를 대입해보고 xy 대신에 마이너스 8을 넣어보는 거야. 그러면 저게 풀리지, 그치? 그쵸?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을 쓰면 다 풀리긴 하지. 그래서 t 마이너스 4, t 플러스 2는 0이 되니까 자, t는 4 또는 마이너스 2라는 해가 나와요. 자, 근데 이게 각각이 x랑 y라는 뜻이겠지? 맞아요? 자, 대신에 x를 4로 두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리고 x를 만약에 마이너스 2로 두면 y는 4 이렇게 이제 두 쌍이 생긴다는 거야. 그치? 두 개가 다 가능한 거야. 두 개가 식의 형태를 봤을 때 자, x가 특정 뭐가 되고 y가 특정 뭐가 될 만한 이유가 없죠. 자, 이렇게 x, y가 잡혔으면 반대로도 x, y가 가능한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풀리는 건데 689번은 이제 뭐 제일 간단한 형태로서 이제 저렇게 풀렸는데 690번도 비슷하게 좀 해볼 거야. 690번은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됐어. 자, 여기서 있잖아. 얘는 사실 너무 식이 간단해서 그냥 풀 수는 있지만 이게 좀 복잡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 아니다. 요거보다는 B단계에 있는 문제를 예를 들어서 좀 해볼게. B단계 어디를 보냐면은 저거 좀 간단해서 저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디를 보냐면요. 어디였지? 752번. 752번 한번 보세요. 대표 문제지? 752번을 보세요. 거기에 y제곱은 5, 그 다음에 2x 플러스 y는 k라고 돼 있어. 자, 얘가 오직 한 쌍의 해만 존재하도록 k 값의 곱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얘를 푸는 잠깐만. 아, 이건 아니다. 미안.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아, 이거 오늘 왜 이러냐? 이거 말고 그 위에 있는 751번 한번 봅시다. 751번 위에 바로 위에 있는 문제예요. 상문제를 그냥 푸는 게 돼 버리는데 자, 이런 2차 연립이 있는데 x-y의 최소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 얘들아, 이거랑 같은 유형이라는 생각 드냐? 딱 봤을 때? 잘 안 들죠? 그치?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기존의 그 2차식과 2차식 연립하는 형태로 풀어보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이게. 뭐, 상수항이 없는 2차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상수항을 소거해서 뭔가 인수분해할 수 있는 식을 만들기도 좀 힘들어요. 대신에 얘는 있잖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은, 합하고 곱이 키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합을 A라고 놔두고 곱을 B라고 이렇게 한번 놔둬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은 뭐가 되냐면은 A 플러스 B가
11이다. 이렇게 되지. 그쵸? 그 다음에 얘는 xy를 묶어내잖아? 그럼 식이 이제 이렇게 되거든? 그럼 결국 a, b가 3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일단 먼저 풀어야 돼요. 얘를 일단 먼저 그러니까 약간 방정식을 두 단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지. 자, 얘를 일단 풀어서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돼. 오케이? a가 무엇이고 b가 무엇인지를 정해야 돼요. 자, 근데 이거 자체가 또 합하고 곱으로 돼 있어. 그치? 이거 자체가 합하고 곱으로 돼 있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냐? x제곱에 x라고 하지 말고 또 t라고 합시다. 자, 요 방정식의 두근을 a, b라고 볼 수 있지 않겠냐?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거잖아. 그럼 t는 6 또는 5가 나오는데, 그러면 a가 6이면 b가 5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a가 5가 되면 b는 6이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각각에 대해서 볼 건데, 자, a는 아까 내가 x 플러스 y로 봤고, b는 x, y로 본 거야. 그러면 여기서는 x 플러스 y가 6이고, xy가 5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x 플러스 y가 5, xy가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각각의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하는 거죠.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걸 봐야 되겠고, 여기서는 자, 알아서 여기 t들은 다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t는 자, 1, 5 이렇게 될 테니까 1 또는 5가 이제 근이 나오고요. 여기서는 2, 3에다가 이렇게 될 테니까 t는 2 또는 3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해서 자, 이 경우에 t가 지금 1, 5가 x랑 y에 대한 이제 각각의 값이니까 x가 1이면 y는 5, x가 5면은 y는 1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x가 2면은 y는 3, 여기서는 x가 3이면 y는 2.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제 네 쌍의 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의 유형으로 좀 너네들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문제를 봤을 때 대칭형 형태다, 혹은 뭐 합이나 곱으로 표현되는 형태다. 이렇게 기존의 2차 연리 푸는 방법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를 x로 표현해서 집어넣으면 간단하게 풀리는데, 이 정도로 복잡해지면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그게.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복잡해진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에서 x-y 최소값은 뭐 여기 네 쌍 중에서 하나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 유형 17은 뭐냐면은 정수나 혹은 자연수 조건이 들어가 있는 부정방정식이야. 얘들아, 부정방정식이 뭐지? 부정방정식이? 부정이 이제 정할 수 없다는 뜻이지. 그치? 해를 유한하게 정할 수 없을 때 이제 부정방정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보통 문자 개수보다 방정식의 개수가 적을 때, 그렇죠? 문자 개수는 많은데 상대적으로 방정식 개수는 문자 개수보다 적게 나왔을 때 해를 이제 유한하게 딱 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런 이제 특별한 조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들어갔을 때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는 많이 봤어, 이런 문제를. 근데 그걸 이제 완벽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좀 이렇게 풀어보자라고 하는 거거든. 759번 한번 봐요. 뭐 알 것 같은데 풀이 보면은 자,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 xy 어떻게 했던 것 같지 않냐? 이거 어떻게 했었지? 저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y에 대해서 xy의 최대값 이렇게 물어봤거든. 자, 이렇게 만족하는 정수 xy가 순서쌍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온다는 것은 좀 경험적으로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런가? 몇 개 안 나와요, 저게. 그런데 그거를 구하려면은 자, 인수분해 돼 있는 꼴 이퀄 어떤 정수, 요렇게 식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던 거 같냐? 저런 문제 풀 때? 자, 거기 여기서 이제 인수분해된 꼴을 만드는 경우가 이게 이 식 전체가 인수분해 된다는 얘기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일부를 인수분해된 꼴로 만들고 그거는 어떤 정수랑 같다 이렇게 바꿔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요 식을 보면은 공통인수 x를 여기까지만 한번 묶어내 볼게. 그럼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남는 게 y-3인데 자, 그냥 얘랑 공통인수가 나오도록 y 플러스 1을 그냥 써보세요. 그러면 뒤에 마이너스 3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인수분해가 되잖아. 어떻게? 이렇게. 맞나? 맞죠? 해서 자, xy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x 플러스 1과 y 플러스 1도 정수가 되고 그럼 결국 정수에다가 정수를 곱해서 4가 나오는 거니까 요건 좀 유한하게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케이스밖에 없어? 4 곱하기 1, 2 곱하기 2, 1 곱하기 4. 자, 정수라고 했으니까 부호 두 개를 음수로 보고 이렇게 놓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런가요? 2009 이번에 마지막 문제 이거던데? 그랬던 거 같냐? 그 단답형 맨 마지막 문제. 좀 복잡한데 요런 형태 패턴이에요. 그래서 두 개를 곱해서 정수가 되는 건 결국 이렇게 6가지밖에 안 나오죠. 자, xy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6가지가 다 답이 나오겠지. 예를 들어서 요 경우는 x는 자 4가 되려면은 3. 자, 얘가 1이 되려면은 y는 0. 이런 식으로 그냥 찾는 거죠. 뭐 음수도 금방 찾을 수 있지. 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찾는 다음 x는 마이너스 2, y는 자, 얘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순서쌍을 찾으면 돼요. 해서 총 6개의 순서쌍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x 곱하기 y가 제일 크게 나오는 게 얼마냐 이걸 찾아주면 되는 거죠. 방법 이해되나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문제 풀다 보면은 은근히 되게 많이 나와요. 은근히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은근히 잘 걸려. 저기서 너네들이 결국은 못 찾고서 선생님하고 질문하거든. 대부분 이런 형태로 풀려요. 근데 정수도 정수인데 자연수 조건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봅시다. 760번이에요. 자, 이거는 자연수야. 자, 시작해보세요. 760번. 자, 762번 보세요. xy가 실수래. 그런데 2x제곱에 플러스 4xy에 플러스 5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5는 0. 자, 분명히 문자는 xy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죠. 부정방정식이에요. 그리고 문제에서 실수 xy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풀어봐야 되는데 그리고서 구해야 되는 것은 x-y의 값입니다. 자, 실수가 들어온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으로 풀리는 경우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지 않겠냐?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실수는 완전 제곱하면 일단 0 이상이 될 수밖에 없잖아. 그쵸? 즉 완전 제곱식 더하기 만약에 완전 제곱식 이렇게 돼서 0이 됐다. 그러면은 자, 완전 제곱식은 무조건 0 이상이니까 둘이 동시에 0이 돼야지만이 말로만 설명해서 그런데 자, 만약에 이렇게 식이 변형이 됐다고 해봐봐. 그러면은 얘랑 얘가 동시에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식이 하나더라도 실질적으로 식을 두 개 준 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런가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완전 제곱식 더하기 완전 제곱식 꼴이 나올 것인가 이렇게 한번 변형을 해봐야 될 것 같거든. 자, 근데 이 식이 어때요? 한 방에 이렇게 딱 보이지 않지. 그렇잖아요? 자,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우리가 좀 끌어내야 될까? 여기 보면 한 방에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완전 제곱식 끌어내질까요? 자, 이렇게 어떤 문제는 완전 제곱식 두 개가 거의 보이는 문제들이 있어. 근데 얘는 지금 잘 안 보여요. 그럴 때 어떤 하나의 문자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x에 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은
4x를 묶어내면은 y-1 나오고, 자, 일단 이렇게 됐죠. 맞아요? 자, 그러면 x에 관한 식이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 얘들아? 요걸로 시작되는 완전 제곱식을 생각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요거를 x에 관한 식으로 보자면은, 자, 이거를 이제 x의 일차항 계수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뒤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x 제곱 앞에 2가 있는 것까지 감안을 해야 돼.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지? 잠깐만. 이건가요? 그치? 이렇게 돼야지 얘가 완전 제곱식이 돼. 2로 한번 묶어내 보세요. 2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완전 제곱식이 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이제 뒤에 거랑 이제 상수나 이제 계수를 맞춰줘야 될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되면 여기서 2y 제곱 나오니까 뒤에 3y 제곱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y가 나와. 그럼 플러스 2y 맞춰주려면은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4y가 나오니까 플러스 2y 맞춰주려면 6y 있어야 되겠죠. 네, 상수항은 여기가 2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해서 얘가 이제 완전 제곱식 두 개가 이제 보이지. 2로 묶어내면은 자, 이렇게 하나 지금 나오겠고, 그렇죠? 그다음 뒤에 거는 3으로 묶어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해서 완전 제곱식 두 개가 나왔으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하면은 뭐 y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집어넣으면 x 값도 나오겠죠. 맞아요? 자, 해서 이런 식으로 실수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완전 제곱식 두 개의 합 정도를 생각해 보는 게 가장 유용해요. 문자가 두 개 있다면은. 근데 저렇게처럼 완전 제곱식이 쉽게 잘 안 보이는 문제도 당연히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하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해보면 되겠지? 763번 해봅시다.